어느 작은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건강을 오랫동안 간과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은 매일 같은 식사를 했고 영양가를 따지지 않고 식사하는 데 익숙해 있었다. 이 마을에는 건강을 크게 중시하지 않은 오래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부터 주민들 사이에서 이상한 증상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먼저 마을의 대장장이인 타르티는 갑자기 손목과 팔꿈치에 이유 모를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편 그녀의 이웃인 루카는 최근 들어 시력이 점점 흐려지고 밤에 물체를 분간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다. 마을의 현자인 엘라라는 이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봤다. 그녀는 사람들의 질병이 영양소의 결핍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을 도서관에 자리 잡은 오랜 건강 서적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비타민과 미네랄이 우리의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글을 발견하게 되었다. 엘라라는 비타민 A가 시력을 유지하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며 피부 건강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칼슘과 비타민 D가 뼈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도 알아냈다. 그녀는 비타민 C가 상처 회복과 철분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비타민 B군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신경계를 건강하게 유지함으로써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우리가 평소 당연하게 여기는 철분, 마그네슘, 아연과 같은 미네랄들도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철분은 산소를 신체 곳곳으로 운반하는 데 필수적인 성분이며 아연은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상처 치유를 돕는 데 중요했다. 마그네슘은 근육 기능과 에너지원 생성, 그리고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사실들을 종합하여 엘라라는 마을 회의를 소집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음식, 종류별로 함유된 비타민과 미네랄이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설명했다. 그녀의 설명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하루 식단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각 가정에서는 채소와 과일을 더 많이 섭취하며 생선, 견과류, 고기 등을 골고루 먹기 시작했다. 특히 타르티는 엘라라의 충고대로 귤과 당근을 많이 먹으며 비타민 A 섭취를 늘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통증이 줄고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루카 역시 녹색 채소와 해산물을 섭취하면서 시력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건강을 찾았고 그제서야 비타민과 미네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꼈다. 엘라라는 그것을 보고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신비롭고 복잡한 인간의 몸에는 단순한 일상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된 것이다. 이후로부터 마을의 식습관은 완전히 변화하였다. 사람들은 음식을 통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적극적으로 섭취하였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하였다. 이러한 변화 덕분에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갔고 엘라라는 이해와 실천이 주는 힘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녀의 조언 덕분에 사람들은 더욱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었고 이는 마을 전통으로 자리 잡아 대대로 전해 내려가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한 마을에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는 남자가 살고 있었다. 매일 밤 잠들기 위해 침대에서 뒤척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는 점차 일상적인 삶의 질도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마을에 방문한 여행자를 만나게 되었다. 여행자는 깊고 평화로운 잠을 약속하는 자연요법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에게 조언을 건넸다. 이 여행자는 오래전부터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자연의 힘을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었다. 여행자는 그에게 첫 번째로 아로마 테라피를 소개했다. 라벤더, 캐모마일, 그리고 베르가못 같은 에센셜 오일을 통해 침실, 환경을 조화롭게 만들면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오일들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하고 매일 저녁 향기로운 오일을 사용하여 방의 향을 채웠다. 라벤더의 편안한 향이 그의 감각을 자극하면서 그가 긴장을 풀고 더욱 빠르게 잠에 들게 만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두 번째 자연요법은 명상과 심호흡이었다. 여행자는 매일 밤 10분씩 조용한 음악을 배경으로 하여 심호흡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는 기술을 연습하라고 권했다. 그는 침대 옆에 작은 방석을 두고 앉아 명상 자세를 취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몸과 마음의 불필요한 긴장을 풀자 그동안 무거웠던 몸이 점차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명상은 단순한 수면 보조 기술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의 휴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소개받은 자연요법은 자연의 소리였다. 여행자는 그에게 자연의 소리, 특히 물소리와 바람소리가 수면을 깊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고 조언했다. 이에 그는 무릎 담요를 두르고 마치 실제 자연 속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자연소리 CD를 준비했다.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지나가는 소리와 물이 부드럽게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깊은 나락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매일 밤 더욱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이 세 가지 요법을 통해 그는 불면증으로부터 조금씩 탈출할 수 있었다. 매일 아침 상쾌하게 눈을 뜨면서 그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그에게 얼마나 큰 변화와 평화를 가져다 주는지 깨달았다. 마을 사람들도 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둘씩 자연요법을 삶에 도입하기 시작했고 마을은 점점 더 건강하고 활기찬 곳으로 변해갔다. 이처럼 자연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잊고 지내는 건강의 비밀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현대 도시의 한복판의 하늘을 닮은 푸른 호수가 존재하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은 균형이라는 단어를 모든 것의 핵심으로 여겼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생명의 나무라 불리는 거대한 나무가 있었고 이 나무는 언제나 풍성한 나뭇잎과 과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에서 영감을 받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자 했죠. 마을 사람들 중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은성이라고 했는데 그는 누구보다도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을 전파하는데 열정적이었습니다. 은성은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음식의 색상과 질감을 경험하면서 음식이 우리 몸에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그의 친구들처럼 패스트푸드를 즐기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 마을에서 영양과 요리법에 대한 큰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은성은 이 축제를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식단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참석하기로 결심했어요. 축제에서는 각 마을에서 가져온 특별한 음식과 요리법들이 전시되고 다양한 영양소에 대한 전문 강연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은성은 축제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각 부스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무지개 샐러드라고 불리는 음식이었어요. 각각의 색상에 따라 다른 영양소가 포함된 이 샐러드는 사람들에게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의 균형을 맞추기에 효과적이었습니다. 은성은 이 샐러드를 포함하여 다양한 음식의 재료와 그들의 영양적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는 특히 항산화제가 풍부한 블루베리,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 섬유질이 풍부한 녹색 채소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우리의 몸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시켜준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은성은 빠르게 메모를 작성하며 자신의 마을로 돌아와 영양소의 중요성과 식단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에 대한 작은 세미나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각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일상의 식사에서 쉽게 이러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그의 열정적인 강의는 많은 마을 주민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사람들은 그날부터 하나 둘씩 자신의 식단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던 할머니는 이제 과일과 요거트를 더해 식사를 즐겼고 패스트푸드로 점심을 해결하던 청년들은 신선한 샌드위치와 수프를 도시락에 담기 시작했죠. 마을의 변화는 점점 더 커져갔고 사람들은 건강해짐과 동시에 더 활기찬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은성은 스스로 만족스러웠고 각종 영양소의 균형을 맞춘 식단이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크게 기여하는지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그는 식단 관리의 중요성과 그 혜택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영양소 균형을 맞춘 식단은 단순히 건강의 문제를 넘어 더 나은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성처럼 누구나 작은 실천만으로도 가족과 공동체, 나아가 더 넓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흔히 들리던 비타민 D 결핍이라는 말을 인터넷에서 접한 후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청명한 아침에 눈을 떠 커튼을 걷고 산책을 떠난다는 단순한 생활 속에서도 부족해질 수 있는 이 비타민은 어떤 여정으로 우리에게 선사되는지 나는 직접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먼저 시작은 식단에서 출발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식단을 시도하면서도 비타민 D의 주된 공급원인 음식까지는 잘 챙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직접 나의 식단을 정리하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연어, 고등어를 더 자주 준비하기로 마음 먹었다. 일주일 중 두세 번은 이런 생선을 저녁 메뉴에 올리기로 했다. 그리고 아침에는 비타민 D가 강화된 시리얼과 우유를 섭취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했다. 다음 단계는 햇볕과의 교감이었다. 현대 생활은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적으로 햇볕을 맞을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는데 그곳에서의 20분 산책이 나에게 맞는 해답이었다. 이 시간 동안 나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눈을 감고 태양빛을 느끼는 것에 집중하였다. 이렇게 햇볕을 직접적으로 쬐는 것은 체내에서 비타민 D 합성을 돕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비타민 D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고심 끝에 결정한 방법 중 하나였다. 특히 겨울철 구름이 빽빽한 날들이 많아지면서 햇빛을 통해 비타민 D를 얻기 어려운 상황을 대비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언제나 전문가의 조언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했다. 내 주치의와 상의하여 나에게 맞는 용량을 결정한 후 정기적으로 복용함으로써 만약의 상황을 준비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점점 에너지가 넘치고 기분도 한층 더 밝아지는 것을 느꼈다. 일상 속 소소한 변화들이지만 꾸준한 실천이 나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얻은 경험을 친구들과 나누며 그들도 비타민 D의 중요성을 공감하도록 도울 수 있었다.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수많은 현대인들이 나처럼 작은 노력으로 건강을 지켜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다. 결국 어렵지 않게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생활에 주는 난도감은 의외로 큰 힘을 주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창문을 열고 따뜻한 햇볕을 맞이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